중국 주식시장은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공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900선은 바닥찍고 힘차게 우상향 전진하던 중국 증시는 3,400선까지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중인데요. 향후 어디를 향해 갈지 말 그대로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데요. 특히 7월 열리는 회의는 상반기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게다가 보통 중국 정치국 회의를 마치고 중국 최고 지도위 비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때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전현직 수뇌부들과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당 등의 의견 교환, 그래서 확정 비슷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 시점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출구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 한 해 목표로 세운 5.5%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진 만큼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 방향에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도 앞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의 특별 화상 대회에서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와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성장률이 다소 높거나 낮아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권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큰 가운데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하반기 경제성장 목표를 합리적 구간 혹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 지도부가 성장, 취업, 물가 안정이라 목표를 중심으로 통화 부양책보다는 재정 부양책을 주로 사용하되 올 초 설정한 5.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치를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 촉진과 함께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했는데요.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입주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방역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강력한 방역 통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할지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 소비품 박람회 상황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특집으로 한 주간의 주식시장, 호재, 악재 재료들 왜 떨어졌고 왜 올랐는지, 그리고 놓치지 말고 알고 갈 필요가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을 한 방에 포인트만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점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약 33억 85만 위안의 순유출이 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배터리, 전기차, 전력 등 이건 관련주를 중심으로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지수를 더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태양광 패널 핵심 원자재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창반이 출범 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3년간 중국 자본시장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국 증시를 약세장 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정식 출범한 코창반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추가로 설치된 벤처 스타트업, 이런 기업의 전용 증시인데요.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혁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채널로 만들어졌습니다. 코창반이 3주년이 됐고 하반기 중국 증시에 힘을 좀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저기 관련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 중국 지도부가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전장 특신 이런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코창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는 중국 증시에서 남들보다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전 특신, 전문성, 정밀성, 특별함, 참신함을 가진 강소 기업을 뜻하는데요. 주로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의학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는 반등 마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곧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에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또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이 홍콩 증시 프라이머리 상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도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현재 미국 뉴욕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는 올 연말까지 이중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홍콩 세컨더리 마켓에서 2차 상장사로 거래되고 있는 알리바바가 1차 상장사로 정식 등록되면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강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부양 기대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이날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보고되면서 또다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우한 지역이 다시 봉쇄에 들어간 건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서도 주요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주요 상장을 통해 중국 내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주식을 처음으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최소 21조 원 상당의 중국 본토 투자 자금이 알리바바로 대거 유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주요 상장을 하게 되면 알리바바에 최소 160억 달러, 약 21조 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주요 상장은 시의 적절하다면서 미국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증권사 관계자는 위안화로 알리바바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 수준보다 가치를 50%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콩의 거래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미국과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32억 달러, 7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거래량이 홍콩의 약 5배 정도 달했습니다. 물론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주요 상장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중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중국 전기 자동차 업체 리샹 자동차의 주가가 지난해 3월 홍콩 이중 상장 이후 26% 상승한 반면에 샤오펑 자동차 주가는 30% 이상 밀렸습니다. 알리바바는 26일 성명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홍콩 거래소 주요 상장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거래소가 검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알리바바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홍콩 거래소의 이중 상장사가 될 전망입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말까지 이중 상장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알리바바는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상장을, 홍콩 증시에는 보조적인 수준의 2차 상장을 해온 상태입니다. 홍콩 증시에서 2차 상장을 주요 상장으로 바꾸려면 신규 상장에 준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요 상장보다 기준이 낮은 2차 상장을 한 기업 주식은 주요 상장 기업 주식과 달리 상하이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 제도인 후광통, 성광통 대상에서 제외돼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용 알리바바 최고 경영자도 성명에서
홍콩은 알리바바의 세계화 전략의 발판으로 우리는 중국 경제와 미래를 확신한다면서 중국어권 알리바바 사용자들과 회사의 성장과 미래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도 이중 상장 지위는 투자 기반을 넓히고 유동성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홍콩 매체도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해외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연이어 홍콩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홍콩 증시의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되고 홍콩의 금융산업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라면서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이중 상장은 국제적으로 홍콩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중 회계 감독 권한 갈등으로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 알리바바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중국 기업들도 알리바바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이틀 연속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 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제 금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관련 매체는 중국 정부가 1조 위안 상당의 자금을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출해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긴축 재정으로 돈을 회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엄지척입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장 초반 상승하는가 싶더니 이후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며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31일 제조업 지표 발표를 앞두고 힘을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7월 제조업 지표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3개월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옆으로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재료가 나와서 중국 증시가 큰 힘을 받고 쭉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재료가 될 중앙정치국 소식이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 경제정책 관련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방정부는 주택 인도를 보장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 회의를 이것저것 다 빼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경제 발전의 불확실성과 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 등을 통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코로나 정책은 버티는 것이 바로 승리라며 방역은 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관전 포인트로 예상된 추가 부양, 경기 부양책 언급이 없었습니다. 추가 재정 확보 방안도 없었고 통화 정책과 관련해 추가 지급 준비율,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영향이 29일 증시에 반영이 되어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도 조만간 좋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집카페TV는 계속해서 중국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주말 특집을 통해서 포인트만 한 방에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 카테고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